사람들이죠. 이거 나오면 사람들이라고 받아야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인지하는 겁니다. 진보를 인지하는 뭐 어떤 방식 이거 수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뭔 방식으로 됐든 아니면 뭔 형식으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좌우지간 진보를 인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화 내에서 진보를 인지하는 사람 이 말에 이게 어려워서 이 지문 전체가 어렵게 시작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지문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진화는 진보가 있죠. 진화 속에는 진보가 있고 과거의 역사적인 진화 속 진보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진화에는 진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개념이에요. 그냥 진화적 낙관주의. 일단 낙관주의적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적 관점은 요거 하고 요거 맞춰 설명할게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적 관점은 주어요. 단순히 희망적인 게 아니다. 희망적인 thinking, 사고에서 멈추지 않는다. 증거가 있지 않냐. 증거가 과거에 보여줬던 그 진화라는 과거의 기록들이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뭘? 널리 퍼진 PP 형태입니다. 널리 퍼진 스프레드라서 널리 퍼져 있는 이라는 뜻인데도 생긴 게 형제 같죠. 그냥 널리 퍼진 장기간의 과정. 근데 과거에 있었던 진행, 진보를 보여주는 것 같다. 역사상 가장 큰 흐름일지도 모르는. 일단 직역은 이렇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야? 하나하나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첫 말이 어려워요. 첫 서론부가 역사상 가장 큰 트렌드죠. 흐름이라고요. 흐름. 뭐 산업혁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크 음악 미술적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혁명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제일 큰 흐름이라고 따지면 이제 진화 아니겠는가. 널리 퍼져 있는 장기적인 과거에 널리 퍼져 있는 장기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뭐가? 진화 속에 있는 증거가. 진화 속에 있는 그동안에 그 생물, 동물이 이제 변화해 나왔던 그 과정을 잘 지켜보면 그 속에 분명히 폭넓게 동식물 개체군, 개체마다 폭넓게 퍼져 있는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퍼져 있는 진보가 보인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진화하는 애들의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죠. 왜? 진화를 거듭할수록 미래에 진화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진다라는 거는 그냥 낙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미래를. 그런 낙관적인 견해가 단순히 그냥 희망이 가득한 희망론적 사고만은 아닌 것 같다. 왜? 증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이런 진화는 곧 낙관적 미래, 긍정적 진보를 갖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것이다. 믿는 사람들. 다시 어떤 믿는 사람들? 진보가 뭐 형태로 됐건 뭐 어떤 방식으로 됐건 인서맨을 어떤 방식으로건 이거 수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뭐 어떤 형태건 뭐 좌우지간 모르겠는데 거는 좌우지간 진화 속에서 진보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래도 진보가 진화와 함께 올 거다. 증거가 있다. 이 얘기죠.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상할 때 예측과 예상이 다른 단어죠. 이거 표시 좀 해놓을게요. 이거도 예상 예측은 알 것 같고 예상할 때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부터 하겠습니다. 출발점 그 이자 동시에 우리의 주된 정보의 출처 그 정보 원이라고 해석에는 바꿔서 기록해놨습니다. 정보원이자 출발 지점은 바로 과거다. 미래를 예측할 때 정보원이자 출발 지점은 과거다.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하고자 하는 역할을 전치사 시작하면 수식어 이 역할을 앞으로 그냥 보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이거 먼저 할까요? 이거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는 것을 배운 건 바로 여기서부터다. 바로 이거 PP입니다. 관찰, 이 observe 관찰하다는 뜻이 잘 안 와닿고 관측, 뭐 준수 뜻이 두 가지죠. 법률 준수하는 것도 observe예요. 알아놔야 돼요. 관찰된 변화의 양상, 과거와 이것 따로입니다. 과거로부터이다. 그리고 관찰된 변화의 양상으로부터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 테니까 쉬운 거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에 그 좋은 아까 진화 얘기했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일단은 진화 얘기가 아니라 진보 얘기입니다. 진보. 과거에 진화한 경험치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건대 생명체들은 미래로 다가갈수록 진보를 거두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엔 그래서 미래학자가 이게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미래학자가 또 예상해 본 건데 이 사람이 과거의 수학적 데이터를 잘 보니까 미래에는 좋은 일들이 있겠더라. 진보가 있겠더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하급수 이런 거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하급수적 성장, 기하급수 뭐 한국말로 어렵지 영어로는 쉬워요. X 포텐셜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X 포넨셜 기하급수적인 뭔 말이냐?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기하급수 적분적 사고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게 통상이라고 하면 이거 제가 영상에도 예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인가? 이렇게 참 요렇게 임계점을 넘기고 나면 한동안은 이렇게 발전이 없이 가는 것 같다가 임계점을 넘기는 순간 갑자기 빵 하고 올라가거든요.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근데 요게 단순 곱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요. 2의 2배는 4죠. 4의 2배는 8이죠. 8의 2배는 16이죠. 그쵸? 똑같은 2배만큼의 성장 속도를 보였지만 실제 관측된 성장 정도는 이런 식이 아닌 이런 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장 값은. 이걸 적분적, 기하급수적이라고 정확한 수학적 표현은 아닙니다만 수학적 용어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죠. 인문사과 계열에서. 그래서 적분, 기하급수 이렇게 얘기하면 방금 이렇게 수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쫙 치고 올라가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미래학자인데 일례로 수고입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일례로 명확하게 믿는다 대처리아를. 그러니까 요거에 근거돼요. 정보 처리의 역사적 기하급수적 성장치의 양적인 평가, 양적 평가 수치를 놓고 비교해 본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양적 평가라고 합니다. 단순 수치가 2에서 4가 됐어. 그러면 4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1에서 2가 됐어. 얘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2에서 4가 됐어. 그럼 얘가 이기는 걸로 치자. 이걸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질적 평가라고도 하고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쓴다고 했었던 기법인 거죠. 정성평가, 퀄리티티브. 퀄리티랑 질을 해서 영어가 더 쉬워요. 질에서 나온 단어고 양적 평가는 그냥 이런 거 따지지 마. 그냥 2에서 4 됐어? 지금 4가 높잖아. 그럼 얘 뽑아. 이게 이제 단순 수치적 비교를 하는 거. 양적 평가, 퀀터티에서 나온 퀀터티브. 영어가 더 쉽죠. 양적 수치적으로 평가해 봤다고. 다시요. 정보 처리의 그간 쭉 살아온 과거에 대한 기하급수적 성장을 숫자를 놓고 평가해 본 거에 근거하여서 대처리아 아직 시작 안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건 부사 낀 거니까 대처리아라고 믿게 됐답니다. 뭐라고 믿겠는데 그가 믿을만하게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믿게 됐습니다. 최소한 미래에 모든 건 아니겠지만 특정 측면만이라도 나는 상당히 신뢰성 있게 믿을만해. 참 예측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게 됐다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러면서 앞뒤에 콤마 이렇게 찍어줬죠. 저 얘 꾸미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표시죠. 다시 대절의 부사입니다. 대절의 주어는 이거고요. 대절의 서술어는 이거고요. 대절의 목적어는 이겁니다. 대절의 수식어는 이겁니다.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제가 얘를 꾸미는 거에 불과한 그러니까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요걸 좀 분석해 보니까 꾸미는 절이 있어서 목적어가 길어진 거더라.
읽으시는데 헷갈리죠? 콤마 찍어 드릴게요. 저 삽입된 거예요. 형용사절. 이 표시라고요. 이 표시가. 이렇게. 미국인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써준 거. 그가 이 종속절만 해볼게요. 주어. 그는 그 가죠. 이나 가 붙이기로 했으니까 그가 믿을만하게 예측할 수 있다. 목적어. 최소한 미래의 특정 측면들 어떤 측면들이냐 뭐 증가하는 지능이라든가 정보 처리라든가 증가하는이란 형용사가 이거 둘 다 받는 거예요. 증가하는 지능이라든가 증가하는 정보 처리라든가 하는 그런 미래의 특정 측면은 내가 최소한 예측할 수 있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형용사정법 다가올 상황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이 상황이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것들 아니에요. 다가올 상황의 모습에서. 이 질문 중요합니다. 이 질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나 이거가 정보 처리 우리도 예상되잖아요. 솔직히 AI라든가 뭔가 이런 거 앞으로는 어떻게 그림은 그려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 사람은 좀 더 수학적 양적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이 정도인 거죠. 다가올 상황의 모습들에 있어서 증가하는 지능이라든가 정보 처리가 증가하는 속도라든가 이러한 몇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뢰감 있을 정도로 신뢰감 있게 내가 예측할 수 있어 라고 그가 얘기했답니다. 사실 베이스도 오는요. 이 베이스가 어디를 기반으로 하게 하다란 타동사다 보니까 이거들에 기반되어서라고 하려면 항상 PP를 써야 되고 이것도 분사구문입니다. PP 뭐뭐 되면서 그래서 베이스도 오늘 수거로 외우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최소한이고 이건 다 반대로 인크리스 자동사예요.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못 오죠. 얘는 얘의 목적어가 아니라 얘는 얘의 꾸밈을 받는 애일 겁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지능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물론 목적은 꾸밈을 받는 건 이게 다고요. 자동사의 ing는 뭐뭐 하는 중인 이것도 기억나죠. 그래서 증가하는 중인이죠. 엄밀히 따지면. 네. 중요한 표현들 그냥 다 빨갛게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문장 중간에 끼는 관계대명사 접속사 관계부사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이게 해석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물론 백미는 여기서 강조 구문이었죠. PP와 ING가 골고루 쓰인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이거 내용도 좋고요. 고3 거를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결은 다르죠. 고3과. 하지만 고3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수특 라이트가 전반적으로 쉽지만 되게 좋고 되게 중요한 지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잘해도 사실은 고3 가서 그래도 88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내신만 1등급도 아니에요. 내신을 이런 거로 한 15등? 간당간당이죠. 1, 2. 그 정도만 미중급 초반째만 받게 돼도 사실은 과천고에서 하는 지문들을 이렇게 단어 딱 정리해서 외우라고 했어요. 반드시 단어 정리해서 외우고 직역할 수 있고 해서 정석대로만 공부했으면 88으로 시작합니다. 고3 때 1등급이 그래도 수능 1등급이 10명은 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엄밀히 따지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재를 잘못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교재는 괜찮아요. 이걸 영어 공부를 근본적으로 하면서 공략을 하게 되면 빈칸 같은 거 있죠. 이 직역하고 단어 반드시 정리해서 외우고 이걸 하고서는 공략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선생님의 의도한 바대로 실력이 올라가는데 그냥 공략부터 드립다 하니까 해석은 여러 번 봤으니까 알지 그게 해석을 봐서 아는 거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빈칸 들어가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면 당장 시험은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한 애나 그냥 공략해서 빈칸만 겁나게 외우는 애나 점수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그냥 막 하는 애들도 78은 나오니까 제대로 외우기만 하면 제대로 못 외우려면 뭐 계약하자마자 내신 들어가면 되죠. 한 5바퀴 돌리면 그게 안 나오겠어요? 근데 이런 직역을 하나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봐야 84거든요. 연륜이 바탕이 돼서 상당히 영어를 잘했던 친구가 아니면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근본적으로 쌓이죠. 실력이 쌓이면 공부를 안 하고도 90은 거뜬히 넘기게 되는 건데 그 전에요. 그 전에 84, 5에서 멈추죠. 뒤로다 공부해도 빈칸만 겁나게 외워갖고 78 받으나 이렇게 제대로 정석대로 해갖고 시간을 더 투자해서 84 받으면 어차피 똑같네 또는 효율적이지 않네라고 오히려 판단되겠죠.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근데 그게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빠르면 고2 2학기 느리면 고3 모의고사에서 결판이 난다고요. 그 빈칸으로 그렇게 공략하듯이 하면 안 올라갑니다. 최소한 시키는 대로 이게 갖춰서 지문 철저하게 공부만 제대로 해도 수능 성적 나와요. 학교에서 하는 교과 과정이 그렇게 막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이상하게 된 거지. 물론 고3 모의고사를 나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요. 그게 더 낫긴 하겠죠, 물론. 하지만 뭐 계속해서 더 좋은 것만 바랄 수는 없으니까.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내용 잘 보세요. 진화 얘기하다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결국 과거가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미래학자도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양적 데이터화 시켜서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미래의 예상치를 내놓았다. 이런 진화의 진보적 시각은 진화야말로 진보다라는 기니까 뒤부터 할게요. 전치사도 있겠다. 소위 말하는 진화적 낙관주의, 글 전체 소재니까 이거 체크할게요. 진화적 낙관주의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인지적 기반이자 인지 그러면 무조건 이해하라고 그랬죠. 이성 그냥 그 단어라고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성적 기반이자 동시에 동기적 영감이 된다. 말은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내용 파악됐으니까. 진화적 낙관주의 저변은 이런 기반이 있는데 이거는 개수정법입니다. 콤마 이것은 하고 해줘야 돼요. 대명사처럼 말하겠죠. 콤마 다음에 나온 위치는 그것은 드라마틱하게 완전 극단적으로 반대다. 합쳐서 정반대이다. 고대의 관점과 어떤 고대의 관점이냐 하면은 이 단어 어렵습니다. 타락했다 할 때 시간은 완벽으로부터의 타락이다 라는 고대의 관점과 정반대이다. 어포스 반대하다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 고대에는요 그게 있었죠. 그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추방되어져 나온 거, 짜투리, 벌 받는 거, 이런 게 인간들의 사고였죠. 왜? 사는 게 너무 척박했으니까. 이마트도 없고요, 건물도 없고, 그냥 허허 벌판에서 툭하면 야생동물에게 먹히고. 많은 인간들이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사고하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왜 우리만 이렇게 발톱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도 않고 털도 없고 왜 이렇게 됐는가. 안 그렇게 해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고 능력이 어느 순간 딱 세팅이 된 커그니티브 인지적 능력이 세팅된 바로 그 순간 최초의 유인원과 인간의 사이 어딘가 조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되는 거야. 이성적 사고가 되는 거야. 그럼 그 고민하죠. 왜 나는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쟤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무것도 없이 동물들에 비해서 너무나 나약하고 툭하면 잡아 먹히려고 태어났는가? 일단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걸로 흘러가겠죠. 누군가를 믿어야 될 테니 그래야 오늘 힘든 하루를 버티니까. 근데 그 종교의 근간은 우울함이 있죠. 우울함. 종교적 저변에는 어두움, 우울함. 왜? 인간이 원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따위로 태어나게 된 거야 라는 저변에 깔려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태초의 인간들일수록, 즉 태초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고대 또는 과거의 인간들로 갈수록 비관론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몰락한 거야. 인간은 신계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라는 사고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런 사고관이었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더 큰 몰락이죠. 왜?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으로부터 더 멀어질 테니까 더 어둡겠죠. 이걸 단박에 뒤집어 엎어놓은 것이 산업이라는 거, 공업과 산업이라는 걸 개발해낸 인류의 역작. 그거를 역사적으로 봐서 산업혁명의 특정 시점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그걸 시점이라고 보기엔 너무 길죠. 그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자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산업과 공업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인간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걱정은 안 하게 살게는 됐죠. 병에 죽을 수는 있어요. 그거야 뭐 아무리 그래도 고대 인류보다는 오래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 역접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 비율을 리버스 뒤집어 보는 거죠. 비율을 뒤집어 보자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냥 약간 관용어고처럼 넘어가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시간은 가장 원시적인, 그리고 원시시대적인 이라는 둘 다 효용사예요. 그냥 원시시대적인, 가장 원시의, 그리고 가장 원시시대적인 왜 명사가 없지?
더 플러스 형용사하면 복수명사. The bad,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거죠. 것들이라고 할까요? 가장 원시적인 것들 그리고 가장 원시시대적인 것들 전치사 다음 명사 룰도 지켰어요. 로부터의 진보 프로그레션이 된다. 전치사로 시작했으니까 이 전치사는 앞뒤를 이어주는 거구나. 그럼 여기까지를 명사로 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시간 내용 파악해 볼게요. 이번엔 시간이야말로 가장 원시적인 그리고 원시 사회대로부터의 진보가 된다. 시간이야말로.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 그러니까 왜 뒤집느냐? 내 생각에는 이게 반대가 맞다 라고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정적 요걸 뒤집자고. 요거 영어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앞에 걸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먼 앞에 거 찾지 마시고요, 바로 앞에 거. 얘가 만약에 얘를 의미해서 그럼 여기에 위치해야 돼요. 바로 앞에 거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힌트입니다. 바로 앞에 겁니다. 항상 시간은 완벽함으로부터의 몰락이다. 그냥 단순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멋졌다도 아니고요. 이 시간이야말로 완벽함으로부터의 몰락이다. 지금 시간은 1시. 60년 후에 1시. 이건 뭐야? 1 몰락한 거죠. 완벽함으로부터의. 완벽이 0이라 치면 이거는 60년 하고도 일정 시간 지나가 난 만큼의 몰락인 거죠. 시간은. 그래서 시간은 몰락이다 라고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는 게 내 생각에 맞는 것 같다. 시간이야말로 반대로요. 이거는요, 반대로 보자면 1만큼 더 진보한 거죠. 왜? 반대로 보니까 태초가 바로 몰락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이거는요, 태초는 완벽함이죠. 반대로 뒤집으면 태초는 몰락이죠. 완벽함으로부터의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시간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 시간이야말로 가장 원시적인 가장 원시시대 상태의 것으로부터의 진보가 된다. 이해됐죠? 가장 안 좋은 거로부터의 조금의 진보, 그게 바로 시간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최신 시간은 가장 최신의 진보가 된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냥 말이 어려울 뿐입니다. 앞에서 여기서 이해를 끝냈으면, 특히 여기서, 그러면 이 지문은 쉽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거가 안 됐으면 이거 겁나 복잡한 지문으로 막 헷갈리게 돼요. 이게 진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시간 얘기야, 뭔 얘기야 헷갈리는데, 진화, 결론적으로 해서 진화도 핵심 소재가 맞죠. 진화, 왜 그지 진화냐? 진화야말로 시간의 흐름을 한 단어로 표기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진화 곧 뭐다? 시간의 흐름. 진화, 즉 시간의 흐름은 곧 진보다. 이게 정확한 주제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받아서 동물학자입니다. 이번엔 그죠. 퓨처리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진화만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 이걸 핵심으로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노트 언급했다. 언급했듯이 비록 think of A as B는 알죠. A를 B라고 여기다 prefer 선호하다. 비록 우리가 선호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기로 했죠. 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목적어를 이렇게 해요. 우리 자신을 얘의 주어랑 목적어 같으니까 저기 되면서 써야죠. 우리 자신을 추락한, 타락한 천사로 여기는 것을 선호한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우리는 risen, 자동사의 pp는 다한이라고 그랬죠. 다 올라온, 즉 여기서는 진화겠죠. 다 진화한 유인원이다. 진화가 완료된 유인원이다. 이게 성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거 타락한 천사. 아까 제가 초창기의 유인원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해 줬죠. 이거는 꼭 정독하시고 한 번 봐서 이해 안 됩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직역하시고요. 설명 들으시면서 필기 잘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직역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대학은 잘 갑니다.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오지게 많이 해라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신이건 수능이든 잘 갑니다.